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연휴를 쉬고 돌아왔더니 시장도 회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처럼 빨강불 켜면서 반등장이 나왔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대형주들의 시원한 반등과 무엇보다 반도체 종목들의 시원한 반등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형주나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좌절만 하시다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덜컥 공략하려니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거 누르셔서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방법도 헷갈린다 하신다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방송에서 들으시는 내용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시장의 형태가 약간은 또 변한 것 같습니다. 과연 새로운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양시장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50%나 상승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2200포인트 돌파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3.59% 강한 힘 보여줬는데요. 696.7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과연 반등장이 시작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두 가지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자율주행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였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반도체 종목인데 저점에서 공략해봐도 좋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자율주행 테마 역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또 갭상승으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져가는 걸까요? 정확한 이슈와 함께 지금 저점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주토피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 한다면 이런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 7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9월 동안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정말 수익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제주은행이 77%, 푸른저축은행이 42%, 한일사료 41%,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20% 넘는 수익률들 가져갔거든요. 여러분 10월도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주토피아도 주목해 주시고요. 자, 히든 종목이라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460%, 한신기계가 186%, 나머지 종목들도 100% 안팎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려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 로드맵인데요. 오늘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눈에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종목 로드맵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요. 주식 기초자료 18강도 보내드립니다. 가치평가 쉽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기업의 가치평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료 받아가셔서 공부해보시면 유익한 도움 되실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안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 지금 말씀드린 혜택들과 함께 오늘 테마 분석해 보시고요. 새로운 시장 전략과 또 종목까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모처럼 시장 반등이 나와서 오늘은 정말 좀 신기한 새로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움 말씀 전해주실 홍주원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좀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연휴를 끝내고 오늘 또 화요일 굉장히 또 빨간불을 켰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대로 상승이 이어질지 다시 한번 눌릴지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풀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우리가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화요일을 빛내줄 또 다른 전문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주토피아의 로이 전문가님이죠. 인사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내 좀 힘드신 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종목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한 종목, 상승 여력이 강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오늘 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리셨다가 내일 이제 좋은 종목 브리핑도 받으시고 좋은 종목 수익 크게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로이 전문가님의 이 억양도 굉장히 정감 있게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약간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토피아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서 같이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누르셔서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새로운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오늘 소개해 주실 후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바로 시장 점검부터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거의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정말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던 하루였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기로는 이번 주에는 반등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반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반등장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 네네. 뭐 더 빠질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의 좀 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불확실성이라고 해봤자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선반영은 금리 인상과 물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뭐죠? 러시아의 이제 전술핵 사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영국의 또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좀 시장을 흔드는 불확실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전술적으로 푸틴이 어떻게 할지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전술핵이라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을 진짜 염두를 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할까? 과연 푸틴이 그렇게까지 할까? 또 이런 생각도 그래요.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럼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국의 외환위기인데 왜 외환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냐면은 지금 감세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감세 정책도 결국은 완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지금 사실은 이 완화 정책을 쓸 때가 아니라 긴축 그렇죠, 정책을 그렇죠. 쓸 때인데 아무래도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IMF 측에서 영국이 지금 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세수를 더 걷지는 않고 오히려 완화 정책을 통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해준다. 이게 역효과를 내게 된다면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네. 이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뭐 지금 10월인데 10월 중에 핵을 쏘겠습니까? 아니면 10월 중에 외환위기가 올까 영국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그렇진 거죠. 않죠. 물론 근데 네.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외환위기는 안 올 것이고 네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성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걸 인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은 좀 뒤로 밀어놓고 지금은 시장이 가야 될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으로 가야 될 것이다. 네. 그 시장이 그렇게 길을 정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2,300포인트, 코스피가 2,400포인트. 요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다 보면은 네. 2,300포인트대에서 한번 고비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 눌릴 수 있고요. 이 눌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한다면은 2,4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많이 빠졌죠. 이 많이 빠져 있는 이유가요. 결국은 뭐 물가, 금리 인상 이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 전 세계인들을 가지고 저는 조금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네. 약간의 위험 발언이어서 약간 정정을 할 텐데 좀 무리가 아니, 정정 안 있다라는 정정 안 말씀이시겠죠. 네, 정정 안 해도 돼요. 네네. 안 네. 해도 되고. 전문가님의 네. 개인적인 제가- 의견입니다. 네네.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물가는 단순해요. 돈이 풀려서 오른 거고요. 네. 돈이 거치면 다시 잡힐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제조업 경기라고 있어요. 네. 제조업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게 그래서 시장에 큰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고 다우고 간에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막 폭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조업 경기라는 건요.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뭐 휴대폰도 제조고요. 이런 제조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제조인데 네. 이 제조업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예 경기 침체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극적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다고 네네네.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약 2년 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엄청 자극적인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이게 그 조금 사기성이 있냐? 네, 제가 네, 왜 네. 이 얘기를 드렸냐는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요. 2년 4개월 전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되돌아가 봐야 돼요. 네. 2년 4개월이 언제예요? 코로나 한창일 때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이제 2022년 10월이니까 네. 2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면은 2020년 6월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적 완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 통합해서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었어요. 언제부터 풀었죠? 코로나 직후에 풀었죠. 네네. 그럼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돈이 풀리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늘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래 기존에 없던 소비가 늘어나요. 그 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시장에 돈이 풀렸어요. 그 돈이 풀려서 시장에 소비가 늘어났는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조업이 그럼 당연히 기존보다 경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이상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계속 찍어내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왜?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려서다. 그럼 2년 4개월 전 이게 좀 모순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2년 4개월 전만큼 수치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가 최악이다. 그럼 이 최악을 비교했을 시점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2021년도 이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마치 엄청 드라마틱하게 경기가 엄청 최악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 막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 수준만큼 돌아갔다. 예. 돈이 많이 풀리기 전 수준만큼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경계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끝내야지.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네. 이걸 해석하시면 돼요. 2년 4개월 전이라고 해봐야 2020년 6월이에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면요. 이미 그때부터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글로벌 경기는 둔화가 시작이 되었다. 왜? 산업의 과도기이고 산업의 변화 시기이기 때문에 산업이 체인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엄청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이거를 시장에서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공포감을 줘놓고 투매가 나왔을 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엄청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가 이걸 보고 트램펄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트램펄린이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뛰는 방방 방방 뛴다 뛰어 그러잖아요. 놀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더 돼요? 크게 튀어오르죠. 그쵸?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트램펄린 알겠습니다.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충분히 반등이 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에서 아주 좋은 종목들을 지금 그 매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적 완화, 그 이후에는 양적 긴축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변동을 크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위축이 되었던 경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수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장중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게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과 테마를 공략해야 가장 잘 매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사실은 지금은 웬만한 종목을 다 매수를 해도 수익을 일부는 볼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익보다는 조금 더 짜릿하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그렇죠. 보려고 투자를 네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이 공포의 9월 한 달 동안 어떤 업종은 팔았고 어떤 업종은 샀어요.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업종? 네, 근데 업종이에요, 오늘이랑 업종.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9월에는 좀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9월에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많이 팔았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를 판 돈 가지고 뭘 샀을까요? 공포의 금융. 9월 시장. 금융주? 아쉽게도 2차 전지? 맞습니다. 네, 2차 네. 전지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오. 특히 제일 많이 판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맞아요.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무엇이냐? 그 돈 팔아서 뭘 샀냐? 삼성 SDI를 샀어요. 2차 전지죠. 네. 네. 그 이외에도 2차 전지 쪽으로 에코프로라든가 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네네. 종목들을 많이 샀단 말이죠. 음. 왜 샀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2차 전지인데 눌렸잖아요. 네네. 2차 전지가 눌렸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돼요. 어. 2차 전지는 어차피 갈 테마예요. 갈 산업이에요. 음. 갈 산업인데 어차피 갈 종목인데 눌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가 매수 들어간 거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2차 전지 어때요? 매수 들어가셔야겠죠. 저가 매수의 기회네요. 들어가셔야겠죠. 무조건 네. 2차 전지는 무조건 잡고 가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있는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니까 2차 전지를 봐야 될 때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몰래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우리 주토피아는 어떤 시크릿 종목이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는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전문가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홈스쿨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사료주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일 사료를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시초가 대비해서 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한일 사료 사실 굉장히 앞으로도 강한 힘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잖아요. 좀 더 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오, 더 봐도 네네.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산예사료는 지금 이미 많은 수익을 챙겨갔고요. 네. 그리고 일부 챙겨놨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환일 사료가 지금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40%대 네. 이렇게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음. 공략일을 보시면은 9월 14일입니다. 이건 네. 이전에 우리가 수익을 이미 챙겼던 거고 지난주 네네. 금요일에 또 소개해 주셔서 맞아요, 다시 맞아요. 또 7% 수익을 냈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소개를 시켜드렸죠. 네, 네, 네. 금요일에 공략을 하셨으면은 오늘 오늘 시초가로 공략을 하셨으면 이미 또 수익을 굉장히 많이 좀 챙기고 그러니까요. 가시고 네. 가는 상황이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매물출해도 됐고 그리고 매집도 되고 있어요. 그래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치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그러네요. 있다. 네네.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뭘 누가 더 주고 누가 더 많이 받는다. 그것보다도 지금 이게 이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슈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 식량 위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식량 위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연재해 이런 음. 것들이 겹쳐져서 기후 변화가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당장 어떻게 해결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조금 지속성을 길게 두고 봐도 되겠죠. 네네. 적어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이 식량에 관련된 식료품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네. 내년까지는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본다고 한다면 한일사료는 다시 한번 아주 큰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홈스쿨링에서 사료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주로 많이 투표를 해주셨던 종목이 바로 한일사료였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는요, 이 한일사료로 2번의 수익을 챙겨갔는데요.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이미 9월 14일에 공략을 했고 41%의 수익률을 챙겨갔고요. 그 이후에 홈스쿨링 관심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셔서 오늘 또 한 번의 공략으로 7% 수익률 하루 만에 챙겨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들고 가기에도 좋고 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보이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믿고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바로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도 이런 시크릿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테마 분석과 함께 방송 말미에 시크릿 종목 공개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슈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테마가 굉장히 좀 궁금한 이슈가 있는데 장 초반부터 오늘 반도체주들의 급등이 아주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이유로 급등이 나타났던 건지 전문가님 내용 좀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뭐 이제 반도체 부족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은 좀 악재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 악재를 일부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자체에 우리가 뭐 슈퍼 사이클이다. 네. 아니다. 뭐 반도체 공급이 많을 줄 알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서 이 재고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이슈가 네네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맞아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반도체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한 달 동안. 네. 저는 이거 외국인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외국인들도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삼성전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든가 뭐 시스템 반도 비메모리 쪽으로 약하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거는 제가 D램이 아니라 맞아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챙겨가자 그랬거든요. 네. 그럼 시스템 반도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뒤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의 큰 투자가 필요하고 또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저점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네. 이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았는데 네네. 반도체를 팔고 네. 2차 전지 사는 거 나이스. 네. 좋다 생각해요. 2차 네. 전지 좋은데 조금만 빼서 시스템 쪽 사지. 왜 안 샀을까? 전문가님이 이제 외국인까지도 판단을 하실 수 있네요. 네네. 아니 뭐 사실상 근데 사실 외국인을 생각했을 때 가끔은 너무 시장의 이런 하락을 좀 이끄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또 잠깐 갑자기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네. 잠깐만 정정을 좀 할게요. 네. 우리 앵커님의 마음. 네네. 제가 외국인한테 훈수를 준다 이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네네, 감히 그렇죠.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외국인님한테 못하죠. 그런데 네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외국인 잘 물리고요. 외국인 손절 잘합니다. 외국인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 손절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잘 물려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외인 따라가기, 기관 따라잡기 이러면서 네네. 이제 외인들 사는 거 따라가고 기관들 사는 거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이러다가 폐가망신하거든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기관과 외인이 투자하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은 외국인 샀으니까 이거 오르겠네 하고 단순하게 그냥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국인은 이걸 하루를 보고 샀을까요? 일주일 보고 샀을까요? 10년을 보고 샀을까요? 5년을. 10년 넘게. 맞아요. 5년, 네. 10년 보고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단순히 샀다라는 이유로 들어가 버리니 떨어지면은 막 오랫동안 또 고생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따라잡기, 기관 따라잡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네. 그냥- 주토피아 따라잡으세요. 그렇죠. 네. 주토피아 따라잡으시고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을 내가 한번 좀 따라잡기 하고 싶다 한다면은 종목을 따라잡지 마세요. 산업을 따라잡으세요. 아, 2차 전지를 샀구나. 네. 2차 전지 삼성 SDI 지금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금 1년 안에. 1년 안에 네네. 얼마나 오르겠어요? 많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삼성 SDI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많이 오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5년, 10년 뒤에는 다 올라요. 다 오르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사서 삼성 SDI가 얼만큼 올라갈 거냐.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 SDI가 아니라 제가 산업은 뭐라 그랬죠. 그럼 2차 전지에서 좀 빠르고 좀 재미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없을까? 우리가 이러한 사고력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 따라잡기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네, 드려야 네, 될 네, 것 네,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9월까지는 그런 반도체를 팔았는데 네네. 10월부터는 반도체 종목이 사는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오늘 10월 들어서 지금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저점에서 지금 담아가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은 아. 외국인들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 외국인이 산 종목은 삼성 SDI예요. 네. SDI는 장기 투자로 사시면 좋아요. 네. 지금 좋아요.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사야 될 타이밍이 맞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그런 종목도 가지고 계신 거죠? 아, 지금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급등 여러분도 장중에 아주 정말 뚫어져라 보셨을 것 같아요. 시원한 상승이 모처럼 나와줬는데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크릿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시크릿 종목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방송 끝에 공개되는 시크릿 종목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반도체 얘기하다가 또 잠깐 새가지고. 네.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이슈가 올라온 거는 네. 삼성전자가 네. 반도체 그 나노 1.4 나노. 오늘 그게 사실 헤드라인 기사였는데. 제가 이제 네. 다른 이야기하다가 네. 네. 딴 데로 샜는데 네, 이걸 아마 이야기 다 드려야 될 뉴스 것 같아서. 보셨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네. 오늘은 다 이제 그 헤드라인 네, 뉴스 네, 떴기 네. 때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가 2027년도까지 요거죠. 27년도까지 1.4 나노 요쪽에 이제 반도체를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 업종이 조금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전일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7% 맞아요.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같이 좀 올라간 게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ARM 아시죠? ARM? 네, 반도체 저쪽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ARM 쪽도 뭐 인수전 다시 참여한다는 소식 같이 겹쳐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어떻게 해석을 풀이하냐면요. 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스템 메모리 쪽에 기반을 잡기 위해 나노도 투자하고 ARM이라는 또 기업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쪽을 다시 전망을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틀 안에서 좀 전망을 좋게 봐도 되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이 이슈가 올라온 시점이 너무 저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지금 사실은 걱정 없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슈가 겹쳐졌고 저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전문가님이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잠시 후에 시크릿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면요. 그거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샵 3989로 주토피아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테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로이 전문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반도체 종목 말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슈였나요?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음. 오늘 자율주행 관련 준비를 했는데 자율주행 새싹 기업들이 좀 대표들과 간담회 그리고 전방위적 정책 지원으로 토대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부 정책, 정부 지원 산업 중에 사실 뭐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다 올랐고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고요. 뭐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더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T 고도화와 임시 운행 신속, 허가제 도입, 가이드라인 배포 등 수요에 맞는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 테스트베드 KCT가 사실 이제 자동차 트랙이거든요.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수요도 늘려줄 거고 환경도 좀 조성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제 어차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어디까지 운행이 되느냐. 이제 왜냐하면은 앞뒤 간격이라든가 좌우 간격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거리 관련해서 오늘 이제 고도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온 건데 뭐 앞으로 산업 자체가 조금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산업 자체가 조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단계 버스와 셔틀을 운행해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최종 목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5단계죠. 5단계고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했을 때 거의 이제 뭐 운전자가 없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지금 4단계 같은 경우는 뭐 좌우지간에 일단은 운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단계는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5단계는 운전자가 필요가 없는데 오. 4단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목표 이제 목적지라든가 뭐 출발지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운행 같은 거는 일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건 아직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업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뭐 천천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뭐 오늘 몇 프로 빠졌는데 괜찮냐, 뭐 어떻게 됐냐. 근데 이게 사실 자율주행이나 뭐 2차 전지나 좀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보다는 좀 방향성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매일 뭐 자기 이제 잔고 보면서 뭐 몇 프로 빠졌니 많이 이런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이슈로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도 있을까요? 어떤 거 보셨나요? 오늘 특징주는 라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율주행 좀 필수 부품들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뭐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미국발 훈풍에 좀 중소형주들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 기업 같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 기업에서 이제 국산화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좀 밝혀주면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과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이렇게 이제 오늘 양쪽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이제 상한까지 가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끌어올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과거부터 쭉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줬지만요. 사실 이제 변곡점을 기준으로 사실 이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제 6월, 7월 달 증시 하락식이 맞이하면서
뭐 쭉 빠졌습니다. 쭉 음. 빠졌고 사실 이제 지금 차트를 좀 당겨 보시면 매물대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실 이런 종목들 패턴이 뭐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또 상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시세를 한번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세력 다 탈출하고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강제로 뭐 본인 자이든 타이든 강제로 그냥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후발주 저희 뭐 관련된 후발주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후발주 공략하셔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징적이었던 종목을 라닉스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와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시는 후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후발주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발주는 이제 기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후발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이렇게 차체를 보시면은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물론 뼈대만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고요. 또 이제 친환경 부품 관련해서 이제 좀 유럽이나 이쪽으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호하는 쪽에서 굉장히 이제 부품 공급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 자체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추후에 이제 제가 이제 모멘텀 분석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모멘텀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오.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글로벌 4위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이 큰 기업들이 뭐 함부로 국내 이제 다른 나라 부품을 쓰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쓰질 않고 뭐 4위 글로벌 4위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카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부품이 어떤 거냐면 이제 밑에 있다마는 이제 대기 오염 방지 부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자동차 시동을 켰을 때랑 껐을 때 이제 대기 오염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이제 활성탄으로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대 기아차, 뭐 GM이라든지 볼보, 포르쉐 등 뭐 폭스바겐도 있고요. 뭐 대형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 매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또 이제 포르쉐 하면은 또 명품 차량 아닙니까? 자, 명품 차량에 값싼 재료를 쓰진 않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돌아올 건데 그 전에 지금 뭐 국내든 해외든 하이브리드라는 차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브리드에 특히 여기 이제 캐니스터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고객사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제 부품을 굉장히 이제 많이 공급해가는 공급처들이 있고요. 오.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한 3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또 매출이 아니고 또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구멍가게든 큰 기업이든 뭐 어떤 기업이든 순마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27%면 뭐 굉장히 장사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 순마진이 많이 났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넓어질 거니까 거기에 비례하면은 아직 뭐 수익 뭐 이익 자체는 영업이익 자체는 아직 뭐 소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크게 이제 영업이익이 남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후발주까지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 같은데 또 이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 로드맵 받아보시고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 두 가지 테마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발주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차트 보시면요. 제가 오늘 좀 차트 빨갛게 해서 밑으로 굉장히 무섭게 내리 꽂아놨어요. 왜 그랬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증시를 뚫고 갈 수 있는 지수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사실 많진 않아요. 지난주에 네.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승했는 종목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가 자체가. 네. 근데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우리가 뭐 앞서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은 저점 매수, 그리고 저가 매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모멘텀에 비례했을 때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수급 자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주 사실 하락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급량도 보시면 수급 시에 들어온 물량과 이제 매수 시에 들어온 물량과 매도 시에 들어온 물량을 비교해 봤을 때 매수했을 때 이제 매집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이거 뭐 일부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법한 그런 차트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내일 당장 시초가로 진입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와. 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어요. 네. 사실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쌍바닥까지도 가지 않고 오늘 매물대에서 그냥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초에 그냥 바로 진입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4,000원까지는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중장기로는 뭐 계속 끌고 가셔도 될 만큼 아주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니까 뭐 아찔하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같이 공략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다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후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끝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직 안 끝났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크릿 종목 공개할 차례인데 오늘도 그럼 바로 글자 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너무한다. 이거는 글자 수가 몇 개인데 한 초성도 안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글자네요. 그래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그게 힌트가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사실 아까 이렇게 전에, 긴 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또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면 아까 테마가 반도체라고 하셨나요?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네. 시스템 반도체 테마입니다. 시스템 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테마. 네. 테마. 자,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네. 또 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시스템 반도체 테마 안에서 7글자의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 모르겠다 8글자의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료 확인해 볼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재료는 아까 이슈에서 잠깐 브리핑 드렸던 삼성전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뭐 삼성전자가 국내의 지수를 이끌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 뭐 투자한다 그러면 아주 들썩들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위해서 제가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걸 1위를 만들기 위해서 2027년 제 1.4 나노 제품을 양산을 하면서 선단 공정 리더십을 강화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파운드리에 한 발 더 다가서서 내가 이 좀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6월 세계 최초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공정 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리의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본격적인. 여기에 이제 1.4나노 양산을 좀 시작하면서요. TSMC를 좀 제치고 최선단 공정 기술력을 갖게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뿐만이 아니죠. 또 최근엔 대만 이슈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애플사의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죠. 요것 때문에 조금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기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비싼 것보다는 조금 싸고 좋은 품질 좋은 것들. 어. 그것도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지금 받아질 수 있다. 낙수 효과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요. 기대감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만들었었던 그 이슈죠. 삼성전자가 2027년에 1.4나노를 양산한다. 이 소식이고요. 자, 재료 확인해봤는데 그럼 바로 모멘텀 볼까요? 네, 그러면 모멘텀 보면서 차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확인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살펴보자면요. 삼성전자와 영국 기업 ARM의 전략적 제휴 소식 속 수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부의 AI 반도체가 4년간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R&D를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을 좀 발표를 하면서 수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투자해준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모멘텀입니다. 꾸준한 매출이 있다. 자, 지금 힘든 시기죠.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시기에 매출 안 나오면 불안해요. 네, 그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 반도체가 지금 뭐 전망이 안 좋니 어쩌니 해도 꾸준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아주 훌륭하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모멘텀도 너무 좋은데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함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는 52주 일봉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52주 일봉 차트는요, 1년 차트예요. 1년 동안의 차트를 쭉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올해 초 작년 연말부터라고 좀 칭할게요. 작년 연말부터 쭉 빠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이 종목만 빠졌겠습니까? 대부분 종목 그쵸. 많이 빠졌는데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빠지다가도 이렇게 거래량이 탁탁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려오면은 특정 구간까지 딱 내려오면은 매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6월에 한번 큰 낙폭 있었죠. 네. 그런 다음에 2, 3개월 또 횡보를 해주다가 요번에 다시 오히려 9월에 시장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9월에 주가가 싸지니까 어때요? 바로 매집 들어옵니다. 주가가 싸질 때마다 매집이 들어와요. 주가가 싸지면 매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런 종목도 우리가 잡아내야죠. 네. 자,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도 21선이 위로 꺾이고 있고요. 지금 이미 61선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세 변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낸다면은 굉장히 저가에 사서 굉장히 고가에 팔 수 있는 아주 그러네. 훌륭한 매매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종목 놓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입장 링크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크릿 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반도체, 그 와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테마 안에서 고른 종목입니다. 그리고 8글자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사실 글자 수 자체가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유추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료와 더불어서 모멘텀 그리고 차트까지 아주 좋은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 함께 공략하면서 수익 내보고 싶으시죠?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 담아가야 될 때입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토피아 또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10월에는 더욱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